안녕하세요. 보고TV 여명입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 이번 영상의 주제는 386 그들만의 카르텔, 386 그들만의 캐슬입니다. 캐슬, 왕국을 형성했죠. 386들은 지금. 이 386들은 극자 특권층이 되어 있고 그들만의 스펙으로 스펙계를 쌓아서 스펙계로 연결돼서 자녀들에게 지금 황제의 스펙을 물려주고 있다. 이런 것이 요번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것이죠. 그죠? 상대적으로 대중들은 386들을 보면서 지옥문이 열렸다는 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옥문을 누구한테 열어줘야 되느냐? 386 황제 스펙을 가지고 386 황제 왕궁을 가진 그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죠. 그죠? 지금 조국 사태와 문재인의 악정을 보면은 386 카르텔, 캐슬이 있다는 것이죠. 가만히 보고 계시면은 우리가 충격적으로 지금 와닿는 것이 이 정도까지 386들이 치열하고 비겁했던가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즉 조국주의의 교수, 의사 이런 애들을 보면은 전부 다 80년대 초 중반까지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죠. 그것도 명문대학교를 다 나왔다는 것이죠. 최소한 서울대 연고들은 나왔다는 것이죠. 이 386들의 카르텔, 이 황제 스펙을 서로 주고받고 교환하고 지원해주는 이 카르텔이 진짜 처참할 정도로 무섭다는 걸 우리는 지금 느끼고 있죠. 그죠? 그들이 이 386들은 품앗이 독재, 그죠? 품앗이 동지애로, 그죠? 품앗이 독재, 품앗이 동지애로 그들만의 386 기득권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신분 상승을 유지하고 신분 상승을 이끌고 신분을 갖다가 유지하려고 지금 노력 중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공분을 하고 분노를 하는 것이 바로 조국과 같은 카르텔, 조국과 같은 캐슬을 갖다가 분노하고 파괴하자는 것이죠. 이제 제가 더 이상 못 보겠다. 그죠? 그래서 누가 깨느냐? 386 캐슬을 누가 깨느냐? 첫째, 우리의 미래 세대인 2030이 386의 특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 그죠? 두 번째, 2030이 요원함으로 세월이 지나야 되므로 현재의 정권을 갖다가 뺏어서 386을 제거하는 수뿐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자, 386들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386들은 동지애가 있어요. 동지애가. 이 동지애로 특권층을 형성하고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주고 광분을 하죠. 자녀에게 특권을 물려주려고 광분을 하는데 이들 앞에는 법도 없다, 윤리도 없다, 도덕도 없다. 우리 캐슬만 지키면 된다 하는 각오가 돼 있는 것이죠. 각오가. 그죠? 이 386들은 반전두환 군부 독재 투쟁을 했다는 것에 동지생을 나가고 동지생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후회까지 갖고 있어요. 전후회까지. 80년 전후에 대학을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로 진영이 갈렸고 또한 학생운동, 즉 데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또 한 번 진영이 갈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청문회에 나오고 386 주사파들이 상대편에 관계를 진출했다 그러거나 일반 대기업에 진출한 사람들 보고 우리가 데모할 때 너희는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죠? 기준은 이 386들의 기준은 80년 전에 민주화 운동 선배들도 경운시하고 갈라치운다는 것이죠. 80년 전에 박정희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은 자기들의 동지가 아니고 적이다 이렇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김일성 주체 사상이 주입되었느냐 안 되었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대부분의 386들은 보고 있으면은 김일성의 주사 이론이 자기들한테 침투 안 됐다. 그죠? 우리는 순수한 정의를 외친 신세대다 하고 이야기를 했었죠.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정의와 공정을 위해서 투쟁을 했다 하고 자평을 하고 현재 50대 중반이 되었어도 자신들의 이념과 20대의 그 처절한 생각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80년 대학을 다녀본 우리는 20대 학생이었던 이들이 또한 우리가 당시에도 영원히 우리의 생각과 이념을 변치 말자고 서로가 격려하고 결기를 다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죠? 그게 생각이 바뀌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386들의 특징 두 번째는 이 황제 캐슬의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두 번째는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인맥과 학맥이 참으로 중요하죠. 뭐 세계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학맥과 인맥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학맥과 인맥을 갖다가 이용을 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386들 같이 비법과 편법 그리고 발각되었을 때도 우리는 정의롭다, 우리는 선이다, 우리하고 맞서지 말라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죠. 비법과 불법이 판치고 우리가 학맥과 인맥을 통해서 상대편을 도와줬다 그러면 부끄러운 줄 알았었죠, 우리는. 그러나 386들은 우린 선이야. 우리한테 건들지 마.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너희가 우리한테 대들면은 너희는 매국노고 너는 친일파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386들의 카르텔은 유독 강해요. 얘네 보면은. 왜 그러냐면 동시대를 살았다. 80년대란 동시대를 살았고 그래서 80년 이전의 세대와 우리는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386들은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고 87년 민주화 운동을 열었고 그죠? 그리고 박근혜를 탄핵시키면서 우리는 새 시대를 열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자부를 갖고 정의로운 인간들이고 정의로운 인간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하는 형태를 보면은 뭐다? 거침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반성이 없다. 우리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죠. 30년 전에, 30년, 35년 전에 그들의 인상을 보고 그들의 인생을 보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라면은 왜 386들의 지금의 현재 전 사회에 난타를 당하고 있음에도 저렇게 떳떳하고 저렇게 두려움이 없고 저렇게 치졸하고 저렇게 비겁하고 비열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거예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80년대 중반이 386들은 뭐라 그랬어요? 데모를 운동하면서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핀다. 그죠?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핀다. 혁명은 피를 먹고 자란다. 그 혁명 정신을 아직까지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혁명 정신이 뭐냐? 극자 공산주의 정신을 갖다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애가 바로 산호맹 출신이고 오만 부정과 편법과 비법과 윤리를 파괴한 지금 조국이가 그 실체로서 우리는 민낯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386도는 꼰대가 되었다. 세 번째, 386은 꼰대가 됐어요. 저도 꼰대예요. 저도 꼰대인데 그래도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어느 정도 듣고 내가 잘못했으면 반성이라도 합니다. 얘네는 반성이 없어. 이 386 꼰대들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은 무시합니다. 자신들이 정이고 자신들은 공정하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를 보고 우리 뭐라 그런다? 꼰대라 한다. 꼰대라 한다. 자신들이 386들은 조국과 같은 386들은 자신들이 어떤 짓을 해도 선이다. 정의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죠? 자신들이 본인들의 부정과 비법과 편법, 불법은 선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조국이를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조국이야 조국이 딸을 보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비록 부정을 지르고 비록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도 그것은 우리의 자강, 386들의 자강을 위한 비책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의겸이라는 애가 있었죠. 청와대 대변인 한겨레 기자 출신. 얘가 지 재산이 20여 번이었는데 50억짜리 물건을 사버렸어. 그래도 그것은 투기가 아니다. 투자다. 왜 내가 하면 투기고 다른 사람이 하면 투자냐 이렇게 강변을 하죠. 자기 돈보다 더 많은 물건을 사면 그것보다 투기다 이렇게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도 일반적인 상식을 넘어가요. 얘네들은. 조기도 마찬가지죠. 사모펀드를 갖다가 지금 사모펀드를 지재산이 55분이 없다고 신고한 놈 74억을 투자를 해. 그죠? 이거는 투기죠. 그리고 조국의 사모펀드죠. 조국의 사모펀드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강변을 하면서 절대 나는 비법을 지른 거 없다. 불법을 지른 거 없다. 정상적인 투자다 하는데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 자기 회사를 만들어서 자기 돈을 집어넣어서 자기 돈을 갖다가 애들한테 상속을 갖다가 세금 없이 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국이가 지금 그 일주일 동안 싸우겠다고 서해병사는 정신으로 저렇게 치고받는 것은 그게 386 꼰대들의 정신이다 이 말입니다. 꼰대도 아주 흉측한 꼰대가 되어 있고 괴물적인 꼰대가 되어 있단 말이죠. 문재인이 항상 하는 말이 뭡니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은 청문회에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은 장관을 시켜보니까 일을 더 잘하더라 이런 말을 하게 되죠. 문재인도 꼰대고 문재인은 왕꼰대고 조국과 같은
문재인이 부역하는 애들은 더 꼰대가 되어버렸다. 즉 대한민국은 지금 꼰대 왕국이 되었다 이런 식이죠. 그죠? 문재인의 꼰대 기질로 꼰대들을 점점 양산하고 있어요. 네 번째, 386은 뭐다? 386은 이제 폐기의 대상이다. 386은 제거돼야 폐기시켜야 한다. 친노 패족보다 더 폐기를 시켜야 한다. 이것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 뿌리박고 어느 정도 뿌리박고 공사주의 혁명으로 386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의 미래는 없다. 왜? 386들의 비윤리성, 비도덕성, 불법적인 행태가 너무 강하다. 그죠? 상대적인 대중은 갖다 신음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386들만 정의와 공정을 향유한다. 그죠? 386들만 정의 공정이 자기들한테만 정의 공정이 있지 자기들 그룹에서만 정의 공정이 있지 상대적인 반대파 또는 대중들한테는 정의 공정이 없다. 이런 식이죠. 즉 말과 행동이 다르다. 겉과 속이 다르다. 386들은 폐기의 대상이다. 386도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회를 부정해요. 심지어 100년 전의 과거를 끌고 들어오고 70년의 대한민국 사회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미래도 부정합니다. 386도는. 미래가 흥할 것이라는 것은 미래가 좋다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좋다는 것이지 대중을 위한 미래는 부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이가 386 주사파들을 시켜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경제를 파괴하고 외교를 파괴한다는 것이죠. 그죠? 그들만의 성을 갖다가 더 견고하게 쌓겠다는 것이 386 꼰대들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386들은 너무 오래 30년 이상 대한민국의 주류가 되었고 기득권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처절하게 그들만의 리그로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부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지금 뿌리를 박으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이 나타난 게 조국 사태입니다. 30년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지난 것이죠. 한 세대가. 그러면은 이 386을 갖다가 누가 제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제거하지 않으면 한국이 어떻게 된다? 공산주의화가 되고 망한다. 386을 제거하는 것은 새로운 세대가 밀고 올라오면서 386을 대체해야 되는데 지금 20대 30대들은 정치적인 개념과 정치적인 투철한 전쟁이 없다. 그래서 2030이 세대를 거쳐 올라온 세월이 지나면서 386을 치는 것은 너무 요원하다. 최소한 30년이 또 걸리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는 막을 수가 없고 2030에 용기를 주고 2030들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2030이 준비하고 386을 대체할 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일단은 문재인을 제거하고 조국 같은 주사파들 한국에서 썰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정권을 찾아와야 된다. 우린 정권을 일단 찾아야 된다. 그리고 건강한 토양, 합법과 법과 도덕과 윤리가 법과 합법과 윤리가 다시 생성하도록 우리는 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권을 뺏어야 된다. 문재인과 주사파 386들에 의해서. 그런 결론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미는 없으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드린 거 재미는 없으셨을 건데 지금 모든 부정과 모든 비법과 모든 사회적인 악행은 지금 누구한테 나오느냐? 문재인을 정점으로 해가지고 386 주사파들,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고 그 밑에 또 누가 치고 있다? 386 주사파들 밑에 자식들이 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피라미드까지 뿌리를 내리고 있죠. 그렇죠? 조국과 조국의 딸과 조국의 아들과 조국의 와이프와 조국의 동생과 조국의 동서와 조국의 제수를 보면은 현명하게 지금 현미경 같이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국민은 분노해야 되고 국민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386을 제거함으로써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자극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